면역에 대한 우아한 방어, 면역에 대한 책을 여러 권 읽어보면서 그러나 또 각자의 이 실력자들이 체험한 사례들이 많으니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슨에 대한 어떤 친구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자는 면역에 관한 이야기는 삶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이자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의 생존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형하와 하합, 성공적인 통합, 육체와 경계를 가로지는 유기체의 아주 이주, 사명, 진화를 위한 싸움에 관한 이야기다. 우정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제이슨에 관한 첫 기억은 야구장은 내야와 더그아웃. 우리는 10살이었다. 우리 리틀 야구팀은 맥도날드의 후원을 받고 있었기에 노란줄이 들어간 하얀 유니폼을 입었다. 이제 어릴 때에 이렇게 했는데, 우리 사이에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자기 아버지를 존경하고 그 아버지들이 우리 인생의 지역에서 큰 자리를 이렇게 친구와 어린 시절에 커왔던 과정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자, 내 아버지는 우리가 사는 비교적 작은 도시의 판사였다. 제이슨의 아버지 조엘 그린스타인은 인기 있는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겸 마을에서 유일한 리틀 야구팀엔 우리 팀의 코치였다. 역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지 않는 것만 빼면은 영화의 우리 마을판 월트 메소였다. 조엘은 싸구려 담배를 쓰면서 어딘가 삐딱한 듯한 미소와 함께 비아냥거리는 듯한 유머를 구사했으며, 양키스와 네이비 색의 윈드 브레이크를 입고 있는 모습은 야구장 너머에서도 알아볼 수가 있었다. 그는 더그아웃에서 한쪽 무릎을 계단에 올린 채 가족이 낡아서 거미가 있는 호수 밑을 주먹으로 팡팡 치면서 서 있고는 했다. 조일은 제이슨을 애지중지하면서도 부드럽고 효과적으로 제이슨을 다룰 줄 알았다. 마치 운 좋게도 세계 최고의 경주마를 손에 넣게 된 신중한 조련사처럼 말이다. 제이슨은 아빠를 많이 좋아했어. 제이슨의 누이 이베트가 내게 말했다. 제이슨은 아빠랑 친하게 지냈고 아빠도 제이슨을 좋아했지. 아빠는 좀 내성적인 사람인데 여기에 제이슨이 태어난 거야. 제이슨은 전부 다 가지고 있잖아. 거침없고 감정을 숨기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때 갖고 있는 게 무엇이든지 다 좋지. 제이슨은 아빠를 좋아했어. 제이슨의 형 가인이 이렇게 말했다. 아빠는 제이슨의 스승이었어. 건강의 측면을 보지만 우리 두 사람의 아버지 머레이와 조엘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었다. 머레이는 1970년대 달리기 열풍이 시작되었을 때 조깅이 알려되어 누구보다도 열성적인 달리기 마니아가 되었고 개국 마라톤을 13번 완주했다. 조엘도 건강했지만 담배는 좀 피웠다. 제이슨 어머니 캐시도 하루에 담배 한 갑cep은 피웠다. 그린스타인의 집 곳곳에 담배 냄새가 배어 있었다. 흡연은 인간의 습관처럼 면역기를 시험한다. 폐 조직에 난 작은 상처나 배인 자국은 영구적인 상처가 되지 않지만 상처 입은 조직을 메우기 위해서 세포가 둘로 나뉜다.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 악성 정량 즉 암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진다. 간단한 산소 문제지만 그것은 치명적일 수가 있다. 담배를 잘 피웠다는 거죠. 담배를 피우는 그 속에서의 그렇구나. 중학교 2학년 때였다. 제이슨의 친구 중에 한 명인 더 마이어는 학교 체육관에 서 있었다. 문이 열리더니 완병남이 뛰어 들어왔다. 제이슨이 울고 있더라. 톰이 회상했다. 제이슨은 톰이 있다는 것도 미처 깨닫기 전에 라크놈을 들어갔고
아유. 무슨 일이야 제이슨? 아빠가 들어가실 것 같다. 제이슨의 아버지가 대장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40년이 지난 뒤에 톰은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눈물을 글썽였다. 제이슨은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제일 강한 녀석이었다. 그런 녀석이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야. 제이슨 아버지를 산채로 먹어치우고 있는 악성 정령이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이었지만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희생자였다. 중학교 3학년 때 제이슨은 학생회 회장에 절망했다. 그가 한 연설은 자신감과 품위가 넘쳐 흘렀다. 그는 학생들에게 자신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가 당선이 된다면 변함없이 헌신하며 저를 선택해 주신 이유와 열정을 잃지 않도록 노력할 겁니다. 제이슨이 약속한 것은 단 하나였다. 만약에 회장이 된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게요. 만약이라니. 당연히 최인이 승리했다. 볼도 학교의 1학년 때 제이슨이 우리를 위해 정리할 인생 철학을 들고 나타났고 우리는 몇 년 동안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시절을 보냈다. 제이슨 우리 모임의 이름을 지었다. 바로 공연만 하는 친구들이었다. 고등학교에 아주 친하게 지냈던 제이슨과 여섯 친구들 조시, 노엘, 톰, 에덤, 밥, 제이슨, 나 이 원칙으로 삼은 것은 하나의 세계관이었고 공연 많은 친구들의 철학은 본질적으로 겉보기와는 반대였다. 제이슨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는 특별한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고민은 관점을 잃어버린 사람이나 하는 것이었다. 영속적인 삶을 추구하는 모든 철학과 종교가 그러하듯이 이런 과시적인 개념은 스스로 무너져 완벽하게 모순을 입증했다. 너무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는 없다. 혹자는 우리를 보면서 특권을 누리는데도 매우 겁내고 불안해하며 온갖 것을 고민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앞으로 오겠지만 이러한 유행의 단절은 불안과 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모든 것으로 면역계가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방법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겉보기에 당시 우리는 부잣집에 태어난 착한 학생이자 운동선수인 잘 나가는 애들이었다. 그 선두에는 제이슨이 있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제이슨은 놀라운 일을 해냈다. 1984년 볼더 고등학교 팬더스 팀이 기적처럼 주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데 기여한 사람은 바로 몸집이 작은 하급생 제이슨이었다. 제이슨의 키는 농구화를 신어도 175cm에 불과했고 팀의 유일한 스타 선수도 아니었다. 내가 보기에는 제이슨이 팀의 구심점인 포인트 가드이자 마스코트였고 누구보다도 열정이 넘쳤다. 당시 결승전에 진출한 팀을 이끈 코치는 미국 대학 농구 최고의 코치 바비 나이트를 닮은 존 레이너 코치였는데 그는 제이슨에게 적수가 없다고 생각했다. 제이슨은 때로 무모할 정도로 자유분방하게 플레이했지. 레이너 그래서 공격성에는 제이슨 같은 회원이라는 것을 주 전체에 자랑하기 위해서 고민 많은 친구들 회원들이 얼굴에 볼더 팬더스의 작은 브레스의 앞발을 그려놓은 채 앉아서 응원하고 있었다. 우리와 멀지 않은 곳에서 수척해진 그림자가 필사적으로 몸을 가누고 사랑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 경기는 처음부터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다. 제이슨은 크기와 힘에서 이미 밀려버렸고 이전 경기에서 다쳐서 떨리는 발목을 잡고 안간힘 힘을 쓰고 있었다. 제이슨은 불과 4득점에 그쳤다. 팬더스의 뛰어난 두 슈터가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 최종 점수는 55대 42였다. 불과 몇 달 뒤인 1984년 7월 13일 조엘 그린스타인이 세상을 떠났다. 향년 50세였다. 제이슨이 소식을 듣고 일을 하다 말고 집에 갔을 때 아버지는 거실에 있는 들것 위에 눕혀져 있었다. 호스피스에서 사람이 와 있었다. 제이슨은 흐느껴 울었다. 그는 왠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제이슨은 나중에 내게 말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두 가지 있는데 병원과 암이야. 가족 중에서 일부는 제이슨을 이끌어주는 아버지의 죽음으로 제이슨이 기댈 곳을 찾지 못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도피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에 제이슨은 더 열심히 그리고 더 바쁘게 살았다. 조련수 없는 한 마리의 경주마처럼 전속력으로 달리는 생활이었다. 세계 여행에서 그리했고 석사학위를 다소 취득했다. 아니 다소 취득한 거나 마찬가지였다. 돈을 내지 않아서 취득한 로스쿨 졸업장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휴대전화 서비스 영업을 하거나 쇼핑센터에 클록스 신발을 팔고 식당에 주석이를 파는 등 계속해서 1인 기업을 운영했다. 그는 스킨 벤 회사를 차리고 운영하기도 했다.
이 모든 아이디어가 승리의 득점을 원했던 한 사람의 열정에서 나온 것이었다. 돌이켜보면 제이슨은 건강을 돌아보지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맨 처음에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은 나였다. 나는 대학을 졸업한 뒤 실패를 경험했다. 내가 진실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과장되고 그렇던 야망의 압박에 굴복하고 만 것이었다. 불면증과 불안까지 찾아왔다. 내가 살아남으려면 나 자신을 알아야 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대체적으로 나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갑자기 아무런 두려움 없이 영감에 따를 수 있게 되었다. 1990년 후반에 치유되어서 행복했던 나와 모험을 좋아해서 항상 기발한 샤워 아이디어를 들고 나타났던 제이슨은 깊고 진실한 우정을 쌓았다. 열정은 우리를 그리고 추억을 너무 진지하지 않으면서 각자 추구하는 정의에 대한 고귀한 영감을 추구하는 능력을 하나로 묶어 주었다. 그때 운명이 제이슨을 찾아왔다. 제이슨이 피닉스 공항에 도착한 날은 밤하늘이 아름다웠던 2010년 5월 9일이었다. 일요일 밤이었고 제이슨은 미시시피주 빌력시에서 열린 도박산업박람회에서 주말을 보냈다. 제이슨이 최근에 하는 사업은 카지노가 단골이나 그때그때 돈을 딴 사람에게 주는 중국성 정신구를 납품하는 것이었다. 회사 이름은 그랜맨 그룹이었다. 그 사업은 제이슨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었다. 그는 도박권의 도시인 라스베이거스에 살면서 동료 몽성거에게 반짝거리는 물건을 받았다. 그리고 더 많은 카지노를 찾아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한심을 사고 그의 상품이 카지노의 고객을 단골로 만든다고 설명했다. 제이슨은 1982년형 크라이슬러의 콩고드를 몰고 다녔는데 너에게 유대인의 마지막 차 중에서 98%가 이 차종이래. 이 차를 갖고 된 유대인이 모두 죽거나 운전하지 못하게 되거나 멕시코인에게 다 팔아버렸거든. 그래서 이 차는 죄다 멕시코 가정에 가 있어. 내가 타는 차만 빼고 말이야 라고 말했다. 그러더니 이걸 대면서 웃어대었다. 농담이 좀 저질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건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 모르겠다. 그저 자신이 재미있는 말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를 따라서 웃지 않을 수는 없었다. 이런 게 제이슨에게 어울렸다. 설득 열어둔 자동차 창문, 따뜻한 공기, 저 앞에서 기다리는 모험, 사막에서 아무도 없는 도로를 달리면 기분이 너무 좋아. 제이슨은 라스베가스의 집으로 가는 길에 피닉스에서 들른 것은 애리조나에 볼 일이 있기 때문이었다. 제이슨이 9일 늦게 피닉스 공항에 착륙했을 때 항공사가 샘플 장신구가 들어있는 그의 짐을 잘못 보내는 바람에 그곳에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때 제이슨은 목구멍이 간지럽다고 느꼈다. 그는 가끔 사막에서 생긴 알레르기 호흡, 폐혈성 인두염이나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제이슨은 공항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데이스인에 묵었다. 제일 기분 나쁜 아침이었다. 우울했다. 화창한 5월 중 하루였는데 정말 구역질나고 머리가 아팠어. 그는 기운을 차리려고 운전할 때 그러듯이 씹는 담배를 입에 집어넣었다. 미친 듯이 씹어댔다니까. 그래도 여전히 기분이 별로일 때는 간단한 식사를 하려고 주유소에 들렸다. 몸 상태는 예 같았지만은 아무도 없는 도로를 달렸다. 그것은 그의 장소, 행복한 장소였다. 제이슨이 옛날에 살았다면 서부에 정착했을 거야. 왠지 어리든 뭐든 상관하지 않고 도시에서는 일단 벗어났을 걸. 제이슨의 너희 네털리는 그렇게 표현했다. 원래 그런 성격인지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서 드러난 무엇인가는 확실할 수가 없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걔 안에 뭐 하나가 고장 나거나 변해버린 것 같아. 정착을 한다거나 여롭게 사는 것은 제이슨의 방식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만의 아이디어가 있었고 그 아이디어를 밀고 나갔다. 사람들은 그런 제이슨이 지나치게 순진하다고 생각했다. 몇 주 뒤에 목이 아팠을 때 제이슨이 자신만의 치료법이라고 시도했던 것도 딱 그랬다. 제이슨은 라스베가스 스트리퍼와 함께 살았다. 그 여자는 제이슨 집에 있는 방을 하나 빌어서 살았다. 그 집은 제이슨 어머니가 투자 목적으로 17만 5천 달러에 달아서 자기 아들에게 정리한 집이었다. 방이 3개 딸린 단층 집으로
뒷마당에는 수영장이 있었다. 1947년 이 집이 지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지역은 크게 번성했으나 그의 가족이 이 집을 산 것은 한참 뒤였다. 한때 길 건너 카지노의 거물이 살기도 했다. 제이슨은 그 집을 개조해서 팔 계획을 세웠다. 이건 그가 직접 말한 것이다. 스트리퍼와 완전히 플라토닉한 관계였다. 그런 관계가 제이슨에게는 편했다. 게다가 제이슨에게는 그때 배수가 있었다. 몸에 처음 이상이 생기고 나서 금요일이 되도록 증상 사라지지 않았다. 그가 웃으며 말했다. 난 사람들이 그냥 보통 하는 것처럼 지난 금요일에 맥주 한 상자를 가지고 와서 감기 떨어지라고 떡이 되도록 마셨을 뿐이야.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난 제이슨은 더 안 좋아졌다. 마셔서 증상이 없애보려고 했는데 효과가 별로 없었다. 그는 베스에게 전화를 걸었다. 베스는 병원에 가보려고 권했다. 케이스는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했고 목에 거들게 튀어나온 림프샘을 발견했다. 의사는 단핵후증에 걸렸다고 진단하고 제이슨에게 항생제를 처방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다. 뭘 해도 차도가 없더라. 매년 여름이면 제이슨은 어머니와 함께 가족을 보러 뉴욕을 향해 동쪽으로 차를 몰았다. 어머니는 H 비행기 여행이라면 질색이었다. 어머니와 그는 마치 프로레슬링 선수들처럼 서로 의지하고 돌봐주는 사이였다. 적어도 대화만 들어서는 그랬다. 두 사람은 연극을 하듯이 과장된 말로 서로 언쟁을 했다. 엄마, 내 말 안 듣고 있죠? 나 몸이 안 좋다고. 제이슨, 몸이 안 좋으면 가서 한숨 자고 일어나. 괜찮아 엄마, 뉴욕까지는 태워드릴 수 있어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구나. 제이슨, 넌 애가 착해. 제이슨은 콜로라도까지 차를 몰고 가서 부모들을 태우고 동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생각해봐도 정말 기운이 없었지만 말이다. 그들이 뉴욕 퀸즈의 베이사드에 도착한 때는 6월 중순이었다. 해마다 벌어지는 운명 같은 귀향길은 제이슨을 그린스타인가의 고향에 데려다 놓았다. 그날 오후 이모의 집에서 그는 소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아버지가 아팠을 때가 떠올랐다. 그전에는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었거든. 제이슨은 회상했다. 제이슨은 저치를 두지 않았다. 사실 제대로 된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얼마 전에 인터넷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했는데 허위 계약이어서 응급용이어서 암은 적용이 안 된다더군. $1,000밖에 받을 수 없대. 내가 사는 게 이래. 우리 집에 새들어 사는 여자가 가슴 성형을 안 했다는데 술 한 병을 거는 식으로 돌아가는 거지. 콜로라도로 돌아온 제이슨은 마침내 정밀 혈액 검사를 받았다. 여러 검사 중에 적혈구 침강 속도를 조사하여 염증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비특이성 검사가 있었다. 제이슨의 수치는 차트를 벗어났다. 의사가 제이슨에게 전화를 걸었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의사는 제이슨의 검사 결과를 자세히 설명했다. 30년 동안 의사 생활을 하면서 이런 건 처음 봅니다. 뭔가 아주 잘못되었어요. 제이슨은 호지킨 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다. 제이슨의 면역계에는 사악한 힘이 훔쳐 흐르고 있었다. 긍정적인 점이 있다면 호지킨 병은 대부분 치료가 가능한 암이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